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월가 초강세론자도 돌아섰다. 대폭락장 시작일까? 라는 주제로 오늘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최근에 엔비디아가 9.5% 하락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만 9.5% 하락했고 S&P부터 나스닥, 뉴욕 증시, 애플, 테슬라, 엔비디아 다 떨어졌어요. 특히 엔비디아 주도의 하락이라서 더더욱 엔비디아의 하락이 두드러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물 시장도 지금 열리기 전부터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상황이고, 엔비디아 잠깐 볼까요? 오늘 국장만 지금 이제 거의 3% 넘게 빠졌죠. 코스닥은 3.7% 빠졌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쯤에 그 재앙과도 같은 하락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인가, 이런 이제 우려감이 지금 있는 상황이죠. 시간 외에서 1.57% 빠지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분위기도 좀 안 좋은 상황인데, 나스닥이 최근 54일 동안 하락을 하고 있고 엔비디아는 75일째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월가에서 초강세론자던 사람마저도 지금 관점을 돌렸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톰 리입니다. 펀드스트레시라는 곳의 공동 설립자이고 리서치 책임자인 월가의 대표 강세론자인 톰 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저씨 뉴스에서 한 번쯤은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월가의 진짜 굉장히 유명한 강세론자인데, 기술주랑 비트코인 간다 이렇게 주장을 자주 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매수를 얘기하고 개미들의 구세주였던 사람인데, 근데 이젠 조금 떨어질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이 사람마저도 등을 돌렸다? 마지막 강세론자마저도 등을 돌렸다? 좀 불안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톰 리가 뭐라고 했느냐, 다가오는 8주 동안 S&P 500 지수가 7%, 1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그는 이 하락이 일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금 이렇게 쭉 떨어지고 있는데 다시 이렇게 올라갈 거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하락이 스마트한 투자자들한테는 오히려 매수 기회로 이제 작용할 것이고, 분석하고 장기적 관점으로 접근을 해라. 근데 지금 이제 지난 8개월 중에 7개월 동안 시장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상승 추세가 유지되고 있는데, 시장 약세 시그널은 전혀 없으니 아직까지는 톰 리 말로는 하락이 일시적일 뿐이다. 또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사실은 이분은 매크로 지표는 아예 안 보시는 분 같아요. 그러면서 9월이 사실은 계절적 요인이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별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선거에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제 매년의 9월이 1928년부터 현재까지의 미국 증시의 동향을 보게 되면 매년 9월이 시장이 하락하는 달이에요. 그 가능성이 제일 높은 달입니다. 날짜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다른 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걸 계절적 요인이라고 하거든요. 어떤 뭔가 순환적인 날짜의 기간으로 봤을 때 선거나 어떤 날짜나 이런 것들만 단순하게 놓고 봤을 때 시장은 9월에 상당히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강세론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강세론자분들은 아니 지금까지 많이 올랐잖아. 좀 쉬었다 가는 거지. 또 사면 그만이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톰 리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시장의 조정이 오는 것이고 조정 이후에 상승을 할 거다. 장기 투자자는 이러한 조정을 무시하지 말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 톰 리라는 사람의 발언 내용을 정리한 이 유튜버 분이 계신데, 이분도 사실은 묻지마 매수를 이제 주장하는 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조정은 그냥 이제 살짝 떨어졌다 다시 가는 것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서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매체는 공포를 주장하면서 이것이 투자자들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데 현금을 미리 준비해둬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더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나도 톰리랑 생각이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분은 이렇게 그냥 어떤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럼 이런 것들을 데이터적으로 검증해 줄 수 있는 유튜버는 또 없을까? 이분보다 유튜브 구독자 한 5배 정도 많은 사람이 미국에 또 있어요. 그 사람은 밋 케빈이라는 사람인데 제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제 몇 번 소개해준 사람이죠. 그러면서 밋 케빈은 뭐라고 하냐, 현재 하락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금 직전에 얘기한 이제 유튜버와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한 번의 시장 조정, 지금 들어오는 시장 조정이 경제 침체의 시작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시장에서 2-3개월 동안 연속적인 하락이 있을 경우에는 경제 침체에 매우 가까워지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침체 올 거라고 확신하는 건 아니지만 매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독자 5배 많은 사람이니까 좀 뭔가 이 사람이 좀 더 유명하니까 이 사람 말도 좀 들어봐야지 이렇게 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이게 하락장 신호일 수 있다고 염려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대체 무엇이냐? 사람들이 최근에 주식 계좌가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증시가 이제 많이 깨졌고 엔비디아에서만 진짜 수백조 원의 이 시총이 이제 증발했습니다. 그러면서
휴가에도 돈 사람들이 덜 쓸 거고 돈을 많이 잃었으니까 소비자들이 돈을 이제 더 적게 쓰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어떻게 돼요?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듭니다. 투자로 돈 잃는 사람들이 소비를 줄이니까 어떻게 돼요? 기업의 매출이 감소하고 그러면 기업들이 사람을 더 안 뽑으니까 경제 침체가 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 매크로 데이터를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방면으로 분석하는 상황이라서 제가 봤을 때 사실 약간 조금 단순한 접근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로 돈 잃은 사람들이 소비를 줄여서 경제 침체가 온다. 이건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아마 뭔가 다른 이유가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아마 단편적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현재 있는 여러 지표들을 보면 이미 경제 침체가 왔거나 곧 올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계속 한번 이분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해소되면서 지금 이제 경제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1990년 그다음에 닷컴 버블 때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회복이 되면서 그 이후에 경제 침체가 터졌는데 그때랑 지금이 비슷하더라. 장단기 금리 차 역전이 거의 다 됐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내용이랑 일맥상통하죠. 장단기 금리 역전이 되는 게 아니라 역전이 회복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은 이제 대공황 이래로 가장 긴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폭락도 더 강하게 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장단기 금리 역전이 뭐 300일이다. 그럼 이 정도 폭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장단기 금리 역전이 700일이 넘어가면 대공황처럼 대공황 당시에 다우지수가 89% 빠졌고 3년 동안 하락을 했고 이제 실업률이 25%였습니다. IMF 때가 실업률이 7%였다는 걸 감안했을 때 어마어마한 위기였다라는 거죠. 아니 89% 빠진다라는 건 코스피가 3000포인트였다라고 하면 300포인트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건데 그때 이래로 지금 가장 긴 장단기 금리 역전 기간을 거쳤고 이제 막 회복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지금 PMI, ISM 제조업 지수뿐만 아니라 건설 지출 이외에도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보게 되면은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고 이렇게 이런 상황에 시장 조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정말 큰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 상황이라서 회사 이제 임원들도 회사 약간 운영하는 사람들도 이런 거에 관련해서 굉장히 조금 약간 이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 전반적으로 경제 지표는 호전된 게 없이 계속 악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경제가 어려워지면 주가도 폭락하니 지금부터 긴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 근데 톰리 아저씨는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 많이 늙었더라고요. 실제로. 그래서 톰 리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선거와 같은 불확실한 이벤트에서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0월 정도 때 이제 3분기에 실적이 발표되잖아요. 이제 1분기 실적이 4, 5월, 5월에 발표가 되고 2분기 실적이 뭐 7, 8월에 발표가 되고 이번에 3분기 실적이 이제 10월 정도에 이제 발표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10월에 3분기에 실적이 발표가 되게 되면은 그 기업들의 매출이 꺾이거나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시장의 급락이 더 지금보다 훨씬 더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선거 전엔 무조건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선거가 얼마 안 남긴 했지만 아직 선거 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거 끝나고 나서 폭락은 올 수 있더라도 선거 전엔 안 온다라고 생각하는 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생각인데 정말 많은 모두의 개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시장은 반대로 갑니다. 근데 모든 지금 개인들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선거 전에 변동성이 늘어난다는 건 맞아요. 통계상. 근데 선거 전에 무조건 상승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선거 전에 시장이 하락한 연도도 있다라는 데이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시킬 수 있겠죠. 특히 엔비디아 실적, 뭐 애플 실적 이런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발표가 이제 10월 정도에 될 예정이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선거 전에 변동성이 만난다. 근데 지금 시장은 이미 뭔가 분위기가 나스닥 잘 상승하다가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잖아요. 이 상황에서 쭉 떨어지는 이런 변동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끔찍한 시장이 벌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선거 기간을 제외하더라도 9월에서 10월은 역사적으로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를 놓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9월, 10월 정도에 변동성이 많이 생긴다라고 해요. 제가 봤을 때는 3분기 실적이 발표되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어차피 4분기 때는 1분기, 2분기 실적 다 이때 확인했고 3분기 실적만 보면 4분기는 대충 예상이 되니까 이때 가장 주식의 변동성이 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추측으로 하는데 10월 정도가 가장 변동성이 큰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변동성은 사실은 이
변동성은 이렇게 위아래로 주가가 춤을 추는 게 변동성이지 사실은 위로 간다 아래로 간다 이걸 꼭 얘기해 주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하락으로 잡혀져 가는 느낌을 주는 느낌에서 지금 변동성이 터진다라는 건 어때요? 아래로 크게 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위로도 튈 수 있지만 주가가 많이 요동을 칠 수 있다라는 어떤 이런 암시하는 어떤 데이터라고 좀 볼 수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향성이 자꾸만 하방으로 잡혀가는 게 좀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지금 이제 멀티플 잡홀더라는 지표가 있어요. 제가 이 지표는 정말 오래전부터 한 2, 3년 전부터 보여드린 지표인데 투잡, 쓰리잡 뛰는 사람, 그러니까 2개 이상의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여주는 미국의 지표입니다. 근데 지금 투잡러들이 역대 최대치예요. 투잡 이상 뛰는 사람들, 쓰리잡, 포잡까지 다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역대 최대치인데, 사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직업으로 이미 바쁘게 돈을 어마어마한 돈을 벌이고 있습니다. 벌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2개의 직업, 3개의 직업을 굳이 가질 필요가 있다고 느끼실까요? 아니면은 그냥 이 직업이라도 잘 유지해서 이 벌이 가지고 우리 가족들 잘 가문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돈 모으자 이렇게 생각하실 건가요?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한 개의 직업으로 한 개의 사업으로 돈을 잘 벌 수 있으면은 굳이 이 사업만 하지 다른 사업을 굳이 건드리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대기업이 아니고서야 웬만한 사람들은 막 이제 이 사업도 하고 저 사업도 하고 막 이렇게 세네 개로 문어발로 사업하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한 사업에서 한계를 느끼고 계속해서 다른 사업으로 다각화하시는 경우에 보통 이렇게 이제 사업을 여러 개를 펼치죠. 그런 것처럼 내가 한 분야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게 제한적일 경우에, 즉 더 이상 성장이 안 된다 생각했을 경우에 투잡 쓰리잡을 사업을 하든 직업을 얻든 한다는 겁니다. 근데 투잡 쓰리잡을 뛰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사실 고용시장이 그렇게 좋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 뭔가 소득이 부족해서 여러 개의 직업을 얻으려고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인구가 소폭 늘어난 것을 감안을 했을 때 투잡러들이 장기적으로 많아지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가 뭐 그렇게 폭발적으로 늘진 않았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를 감안해봤을 때 투잡러들이 역대 최대치라는 건 별로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시장이 이것도 있어요. 이제 풋콜 레이쇼라는 게 있는데, 시장에 하락 베팅하는 투기꾼들이 많은지 상승 베팅하는 투기꾼들이 많은지 이 데이터를 보여주는 건데, 최근 데이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지표가 떨어졌죠. 콜 레이쇼잖아요. 콜 쪽에 베팅한 사람들이 역대급입니다. 지금 어느 정도냐면 2021년 강세장 막바지 최고점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정말 모두가 상승을 바라고서 상승에 지금 도박으로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의 투기꾼들 모두가 지금 상승 베팅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어떻게 될지 같이 지켜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이런 시장이 펼쳐질 것 같고요. 리스크 관리 계속해서 해나가는 2024년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